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피습 사건의 용의자인 김씨는 자신이 써놓은 글이 8장 되는데 이거를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일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했고 대북 군력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이 민주당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굉장히 거시적이고 큰 틀의 나라 살림,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 건에 관해서는 지금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 그러니까 본인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관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경찰도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씨가 아산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지만 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경제, 그러니까 지금 경제 쑥대밭이 됐다. 부동산 폭망됐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군력 외교,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재명을 겨냥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뭔가가 이 큰 의사, 뭐 본인 스스로가 의사로 생각하는지, 자, 어쨌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물리적 폭력을 썼다는 것은 정말 비난받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폭력은 안 된다. 자, 테러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서는 삼국지를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연하다. 굉장히 의연하다는 겁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뭔가 이 불안한 표정이 전혀 없이 이 뭔가가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나라를 구한 사람처럼 이렇게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사법방해도 하고 있고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온갖 특권을 남용해 가지고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쓰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관한 특검법, 이른바 상특검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즉 제2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이러자 윤석열 대통령 즉시 여기에 재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상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재의결을 요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상특검법이 대통령실로 회부되는 순간 바로 재의결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오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상특검법에 대해서 자, 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올렸고 이걸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함으로써 자,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모두 발언해서 자, 상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특검 법안은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공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도 다 다수당의 전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가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서 한창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 수사 방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 규명과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그리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이고,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행사상 적법 절차가 행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런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방해하게 되고 국정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특검법을 국회가 이렇게 대통령실에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회부한 것은 이게 지금 딱 선거를 겨냥해서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차례 다 알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이미 수차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해도 나온 게 없고, 그게 십수년 전에 일어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사건인데, 그것조차도 문재인 정권의 수사에서도 드러난 게 없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주가 조작이라는 빌미로 김건희 여사의 모든 부분을 다 털어가지고 선거 기간 내내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해서, 그래서 선거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고도의 작전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사저에 목사가 들어가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선물을 주고 찍은 것도 1년 2개월 전에 촬영했는데, 그거 지금 딱 터뜨린 것도 역시 특검법과 맞물려 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특검을 받아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이다 하는 겁니다. 정치적이다. 그래서 지금 국회는 상특검 법안들을 본회의에 다시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하게 되는데, 상특검 법안들이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에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로 공표하게 됩니다. 부결되면은 상특검 법안들은 폐기가 되는데, 이 김진표 의장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보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천에 탈락되거나 또는 공천에
빠질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그래서 3분의 2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상특검법 이 건에 대해서 제 의결을 시간을 가지고 공천을 할 그 시점에 그때 이거를 다시 국회에 표결에 올릴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천에 탈락된 사람들은 당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 분열을 노리고 갈라치기 해가지고 선거에 이용하겠다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법 이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자, 모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결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이 제적 298석에 3분의 1이 넘는 112석을 갖고 있어서 상특검 법안들도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다수 나오지 않으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천 탈락자들을 노려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표결을 붙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 이 법안 자체가 의도가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수법도 또한 치졸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자, 야당은 거부권 행사하니까 이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극단 정치를 하고 있다. 한쪽에 통과시키고 한쪽은 거부권 행사한다. 그래 통과시키는 법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방적인 공격적인 겁니다. 자, 이 법이 아니라 폭력적이다 하는 겁니다. 폭력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거에 이용해 먹고 이걸 가지고 노동자법이나 또 방송법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또 민노총이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니까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는데 이걸 가지고 양쪽에서 양보하지 않는 진영 대결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너무나 큰데 언론이 한쪽에 편들어주고 있다는 거. 편들어주고 있다는 거 언론이. 자, 거기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에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여기 뭐 목에 피습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딱 짜진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재명은 이 재판에 불참하고 재판이 지연되고 그래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다방면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일만의 동정론, 일만의 저들의 업무에 빠져가지고 또다시 국정이 표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강경하게 대응해서 확실하게 민주당의 꼼수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